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짱아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짱아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계속 봐오셨고, 저번 이야기와 이어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오늘 또 들려주실 거예요. 바로 한번 같이 확인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아맘님.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짱아맘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으실 텐데, 한마디로 네네. 표현을 한번 해주시자면 어떤 에피소드가 될까요? 한마디로 다른 분들은 각종 살기 좋은 생활 인프라를 보고 집을 구하잖아요. 그럼 저는 귀신이 없느냐, 아니면 귀신이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 조건을 보고 집을 구했거든요. 그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신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변 인프라나 이런 호재 이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떤 귀신이 있고 피해를 주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저는 조금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느 집이나 다 귀신은 있지 않나요? 웬만하면 있죠. 그쵸? 네,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귀신이 있는 반면에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귀신이 있더라고요. 해코지하는 귀신이 있으면 같이 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옵션으로 귀신이 딸려 네.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내가 집을 구하는 방법이네요. 네, 바로 한번 네, 출발을 맞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르십니다. 렛츠 기 릿!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해서 울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자취 아니면 기숙생활을 좀 기대했어요. 네. 왜냐면 어린 마음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면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자취는 절대 안 된대요. 여자 혼자 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20살이고 네. 또 너가 20살 때 저는 진짜 탈없이 살았다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주 가문도 20살 때 배웠거든요. 딱 그 시기에. 네. 딱 정확한 시기에 배울 정도로 부모님 말을 되게 잘 듣던 아이라서 괜히 20살이면 음주 가문을 즐기라고 할 텐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너가 스스로를 케어하려고 하냐. 예. 또 이것도 있고 자취방을 구하려면 보증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니까 부모님에게는 그게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통학을 하게 됐어요. 통학을 하게 돼서 통학이 좋은 점은 무료?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였거든요. 무료였는데 단점은 하루에 4번밖에 운영을 안 해요. 오전에 2번, 저녁에 2번. 저는 이걸 놓치면 다른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 돈을 내고 고속버스를. 저는 아침에는 부모님이 깨워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약간 무서웠어요. 예. 왜냐면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울산에서는 못 봤던 귀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처음 봤으니까 익숙해져야 되니까 나름대로 공포심이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어떤 네. 귀신들이었을까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귀신이 딱 3가지가 있었는데요. 늦은 밤에 약간 20살이니까 좀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버스를 탔어요. 근데 고속버스를 지나가니까 정말 어두운 밤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역까지 넘어갈 때는 거의 산이잖아요. 네. 산이니까 조금 더 빨리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두운 밤길에서 제가 어느 위치를 제일 좋아하냐면요. 답답한 걸 싫어해서 그 운전자분 옆에 근처에 앉았거든요. 그게 네. 제일 앞줄에서 오른쪽 줄에 앉으면 통유리로 앞면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덜 답답해서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냥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눈을 조그맣게 뜨고 도대체 누가 뛰는 거야?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머리를 산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머리 며칠 안 감으면 떡 튀는 그런 느낌 있죠? 예. 그러고 누가 타타타타 뛰어오는 거예요. 버스를 향해서. 그래서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부딪힐까 봐 겁이 나니까 움찔거렸어요. 움찔거리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옆에 아줌마는 저를 되게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갑자기 애가 움찔거리니까. 근데 사고는 안 나 있고 뛰어오는 그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잠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또 타타타타타타 이제 버스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뭐야? 이러고 창문 쪽을 바라봤는데 아까 봤던 산발 귀신이 보통 버스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다리가 엄청 길었어요. 약간 나무젓가락 같이 얇은 다리인데 검은색 다리였어요. 그 긴 다리를 팍팍팍팍 이 뜀박질하며 달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바라보면서 입이 귀꼬리까지 찢어지면서 씩 웃어요. 그러더니 봤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밖에서 얘기하는데도 다 들리는구나. 네,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예.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르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미친 아이가 되는 거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마음속으로 꾹 참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만 되면 그 귀신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꼭 그 구간만 가면 그 귀신이 따라와요. 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귀신을 5년간 봤던 것 같아요. 그 구간에서. 예. 네, 그런데 이제는 또 그 귀신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기분 나빴는데 볼 때마다 저를 봤네? 아니면은 왜 못 본 척해? 이가 두 가지 말만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다른 귀신은 정확한 구간을 알려드리면 좀 그런데 대머리보다는 약간 머리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솜털처럼? 네, 살짝 있는데 예. 근데 여자 목소리를 냈었어요. 여자 목소리를 냈고 손톱이 엄청 길었어요. 정말 길었어요. 어디까지였냐면 대략 짐작은 못하겠는데 5, 6cm는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긴 손톱을 가지고 바닥을 질질 끌면서 와요. 그런데 이게 다리가 없어요. 없어서 그 손톱으로 도로를 벅벅 긁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약간 늦다 보니까 고속버스를 따라오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저 멀리서부터 보이니까 벅벅 긁는 소리가 또 들려요. 근데 이 긁는 소리가 분명히 도로를 긁고 있었는데 약간 흙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꾸 흙을 파는 것 같은 신용을 하길래 솔직히 마음 같아서 내려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애절하게 파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뭐 피해를 준 건 아니었는데 흙을 파면서 뭐야? 라는 소리를 반복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귀신을 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애절한 귀신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귀신은 되게 조그만 아이였어요. 조그만 아기였는데 5살, 6살쯤 됐나? 그쯤 돼서 약간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양갈래 머리인데 조금 긴 양갈래 머리카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단발머리는 아니고 살짝 중단발 정도가 되는 아이였는데 항상 버스를 탈 때 아주머니 옷자락을 잡고 타더라고요. 네, 전 처음에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또렷하게 그려져서요. 그래서 인간인가? 귀신인가? 헷갈리는 게 왜 헷갈렸냐면요. 그 귀신이 저한테 말을 걸어올 때가 몇 번씩 있었거든요. 언니, 이 버스 타?
이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한두 번 했었는데 보통 귀신이 대화를 하면 주변 소리가 진짜 조용해지고 저한테만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들리길래 귀신인가 사람이야 속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아주머니가 바뀌는 거죠. 아, 엄마는 아니고 귀신이었구나. 근데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 버스를 같이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탈 때는 같이 타고 있다가 내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그대로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은 제일 앞부분에 있다가 제일 뒷좌석까지 가서 그 아이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서 앉았어요. 그 아이가, 그 귀신이. 앉을 때는 보통 귀신이니까 보일 줄 알았는데 조그만한 아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만 하고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귀신들이 고속도로에 되게 많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밤을 새야 할 정도로 저는 너무 많이 봤는데 특별하게 저한테 얽혀 있는 게 없어서요. 네. 네,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귀신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1년 만에 제가 피폐해진 거예요. 이게 음주 가문을 즐겨서라기보다는 귀신을 너무 많이 보니까 제 스스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너 몸 다 상하겠다, 그냥 자취방 구해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혼자서 하면 조금 불안하니까 같은 학과 친구랑 같이 살아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데 학교 근처로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또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약간 관광지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바다 근처에서 사는 로망. 네. 그래서 바다 근처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사실 저는 집을 안 구하러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가면 귀신을 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일일이 따질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 귀신이 있어서 안 돼. 여기는 저 귀신이 있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친구가 같이 사니까 귀신이야 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다 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고 집을 다 구해서 계약을 마쳤는데 분명히 계약하기 전까지는 귀신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투룸이었는데 안방에서 남자 귀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오? 예. 앞머리가 길어서 눈을 가렸어요. 가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되게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죽을 때 물에 빠져서 죽었나 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옷에 다 이제 물이 흠뻑 젖어 있어요. 물기가 되게 많은 상태였고 아, 기분 나쁜데 괜찮으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한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계약도 했으니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 6, 7개월까지 그 귀신이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래서 딱히 사람을 해치려고는 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친구가 저한테 노발대발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술 마시고 외박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예.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안 돼, 예. 전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없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예의가 없게 친구랑 같이 사는 집에 친구를 데려오겠어요. 남자친구를. 그쵸, 예. 난 데리고 온 적 없다. 왜 그러냐. 어떻게 생겼는데, 뭘 봤는데 도대체. 저는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침대가 아니라 옆에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 위에 오는 남자애가 누워있어서 제 이름을 불렀대요. 짱아마마 짱아마마 계속 불렀대요. 그래서 당연히 제 남자친구를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애가 죄송해요 제가 눈치 없이 자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러고 도망쳐서 나왔대요. 저랑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대요. 그 목소리만 듣고 나서.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좀 황당하기도 한데 제일 기분 나빴던 건 그 귀신이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네, 예.
너가 뭔데?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고. 아니, 사람 남친이 불러야지,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동거하는 친구가 없을 때 물어봤어요. 그 귀신한테.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너 내 이름 부르면 기분 나빠. 하지 마. 또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귀신한테 제가 뭘 또 말하겠어요. 네.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약간 소리를 질렀죠. 내 이름 다시는 말하지 마. 소리를 지르고 귀신한테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죠. 이게 네? 영환분들의 현실이야, 그죠? 현실이죠. 예. 그렇죠.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귀신이 기분 나빴나 봐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괜찮을 텐데 자꾸 친구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제 타겟이. 네, 그 친구가 자꾸 저보고 저번에 너가 얘기했던 그 귀신이 자꾸 내 꿈에 나온다고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 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전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귀신한테 좀 소리친 게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를 해볼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봐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 룸메이트는 저랑 살면 계속 귀신을 볼 것 같다고 다시는 같이 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래서 그 친구랑 1년 만에 끝났어요. 딱 끝나는 시점에 제 동생도 저랑 같은 지역의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때가 제일 최고조에 달았던 것 같은데요. 제 동생 학교와 저의 학교는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지역 내에서. 분명히 같은 지역인데 2시간이 걸렸어요. 차를 타면. 너무 오래 걸리는 도로여서 부모님이 그렇다고 집을 따로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집을 구해주겠다. 그 가운데 집에서 너가 집을 한번 알아봐라. 동생은 그림 그리는 쪽이어서 바빴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집을 보게 됐는데 이때부터 좀 한숨이 나올 정도로 모든 집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만 유난히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개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푸른색 뭉게구름, 되게 옅은 뭉게구름인데 눈만 탁 나와서 째려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처녀 귀신 같이 형상을 띠고 있는데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예. 근데 뭐 소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약간 푸른색 빛이 옷이었는데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되게 좀 뚜렷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부엌에 서 있다거나 아니면 창문 밖을 봤는데 수많은 손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집도 있었고요. 예. 너무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이랑 살면서는 귀신을 보더라도 뭔가 보호자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젠 제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런 귀신들만 봐도 다 짜증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최대한 지하철인 곳과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이쪽은 교통편이 불편할 텐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귀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이 없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 복도에는 귀신이 있었지만 조그마한 아기 귀신 한두 명 정도? 집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여기 할게요. 결정을 했어요. 그 부모님은 또 대중교통 타기도 어려운데 왜 굳이 이 집이냐 하고 뭐라고 하셨지만 어때 귀신이 없는 걸.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곳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딱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예. 일단 동생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음주 가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7번을 마실 정도로. 예. 집에 거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엔 살아야겠고 그래서 일단 나랑 같이 지내자. 근데 대신에 너가 취할 것 같으면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와. 이렇게 주의를 준 다음에 또 새로운 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제 동생이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집 구할 때. 예. 자기도 집 구하면 같이 있어보고 싶다고. 그 중에 딱 하나가 복층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 복층은 아니었고요. 되게 옛날 집인데 복층이 보통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허리를 다 펴고 있어도 될 정도로 되게 공간이 넓었어요. 약간 다락방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예. 되게 옛날 집이긴 했는데 그래도 나무로 되어 있었고요. 복층이다 넓을 거니까 한번 복층도 구경해봐라 하고 이제 중개사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복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목에 줄을 매고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머리카락은 얼굴 전체를 다 가려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섬뜩하잖아요. 아, 여기서 누가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나 보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살기 싫은 거예요. 딴 데 가자. 동생은 거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요. 자기는 거기 아니면 다른 곳은 싫대요. 왜냐면 자기의 방을 갖고 싶은데 원룸이나 투룸을 하면 일단 저랑 같이 공간에서 자야 돼요. 그런데 그 복층을 하면 그 복층 위에는 자기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인테리어도 해보고 싶고 저한테 막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거기 안 좋은 선택을 한 귀신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줄 아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 3일 정도 거기를 그대로 따라가 보자. 3일만. 너 나에게 3일만 시간을 줘. 이래서 중개사님분에게 비밀번호를 받아서 3일 내내 갔어요. 거기를. 오전, 밤, 오전, 밤. 하루에 2번이나 갔어요. 왜 갔냐면 그 귀신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움직이는지 아니면 말을 걸은 건지 나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건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동생이 살 곳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봤는데 정말 위독은 안 해요. 정말 까딱도 하지 않아요. 무서운데도 또 제가 문 앞에 일부러 앉아 있어 봤어요. 복층 계단 앞에서요. 그런데 피 흐르는 거 아시죠? 피가 얼굴 전체에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느낌상. 얼굴은 안 보였기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줄줄 흐르는데, 옷이 흰색 원피스? 근데 약간 레이스가 달려 있었어요. 거기 피를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피 냄새도 안 나고, 이상했어요. 역겨운 냄새도 안 나고, 정말 귀신의 형태만 보이더라고요. 나한테 말을 걸지도 않고, 제가 일부러 말을 걸어봤죠. 너 뭐야? 나갈 생각 없어? 이렇게. 근데 또 대답을 안 해요. 예. 3일이나 가봤는데 귀신이 그대로니까 동생한테 그래 너 결정대로 여기 살자 이렇게 행한 거예요. 저는 그쪽 귀신하고 같이 있기 싫어서 저는 1층에서 지내도록 하고 동생 물건은 전부 복층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올 게 왔구나. 예. 네. 밤새도록 소리를 지른다거나 목에 꽉 조인 듯한 그런 빨간 자국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귀신이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동생한테 너 친구 집에 와서 당분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동생도 차라리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집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겨우 살았죠, 거기서. 마음이 쓰니까 복층 위로 계속 올라가서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런데 또 괜찮아요. 반응이 없네. 왜 그럴까? 이러고 있던 딱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에 달려있던 끈이 없고 공중에 떠있던 발이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오, 예. 쟤 움직인다. 뭐지? 그때부터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등에서부터 소름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또 그대로고 제 생각인데 이틀에서 3일 기준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언제는 앉아있고 언제는 복층 계단 옆에 또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랬던 게 저 멀리 있을 걸 생각을 하고 복층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복층에 눈 위로 올리자마자 귀신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 얘 움직인다. 내려오려나 보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저도 최대한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최대한. 예. 저도 너무 무서워서요.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계단 중간 부분에 서 있더라고요. 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친구 집 가서 잤어요. 애들은 가위 눌릴 것 같다고. 다음날 가봤더니 다음날 친구한테 말은 못하겠고 한 이틀 정도만 나 좀 재워주라. 대신 전공 서적이 다 집에 있어서 전공 서적을 가지러 집에 좀 같이 가주라. 그래서 그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계단 중간에 서 있지 않고 이번엔 또 복층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엎어져 올라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서 있다가 앉아있던 여자 귀신이 갑자기 그 사람 엎드려 있는 거 있죠? 엎드려서 누워 있었는데 복층 위로 올라가면 우리도 사람 올라갈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거기로 눈을 쑥 빼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귀신 눈을 처음 봤어요. 눈이 검은색인데 동공이 뚫려 있는 것처럼 동그란데 검은색 눈동자였어요. 예. 흰색은 보이지도 않고요. 흰자가 없는 거죠. 그 상태로 피가 이렇게 흠뻑 젖어 있어요. 와, 쟤 진짜 무섭게 생겼다. 난 다신 여기 못 온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전공이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전공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좀 웅두술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취한 상태에서 제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소 본능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서 1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또 귀신이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눈이 아니라 그 구멍에 얼굴 전체를 딱 끼고 저는 술 기운이니까 아유 볼 테면 봐라 씨 이러고 또 잤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서 턱턱턱턱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 소방관님이셨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짜가맘님 문 여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뭐야. 뭐지? 저는 소방관에 신고한 적도 없고 신고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소방관이 여성분이 계셨나봐요. 저 상담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예. 나쁜 생각하지 말라고 저보고. 저는 나쁜 생각이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도 귀신이 내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예. 그런데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빠였어요. 받아보니까 짱아마마 나쁜 생각하지 마. 뭔 소리야? 이랬는데 문을 닫고 들어오셨어요. 소방관님께서. 현실이다. 오, 예. 네, 현실이었어요. 따고 들어오셔서 짱아맘님 나쁜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그 복층에 있던 귀신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위에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서 아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예. 이건 뭐지?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헐레벌떡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오셨어요. 오셔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부모님은 딱히 점 이런 걸 별로 안 믿으세요. 믿진 않으시고 또 굿도 별로 안 믿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헛것 귀신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조금씩 믿기 시작하셨나 봐요. 아, 내 딸도 보니까 보는 누군가가 또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믿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한 친구 부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점을 보려고 점집에 가셨나 봐요. 근데 같이 가자고 계속 쪼르셔서 아, 가기 싫은데 나는 좀 기분 나쁜데 찝찝한데 이러면서도 괜히 가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서 제가 첫째인데 첫째는 어떤가요? 그러면서 제 생일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갑자기 그 무당 분께서 얘 나쁜 생각하고 있다. 당장 가. 이렇게 하셨대요. 예. 얘 어딨어? 난리가 나셨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통화하고 했는데 무슨 나쁜 생각이냐, 얘 그럴 리가 없다, 얘는 그러지도 않을 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은 네 딸이 하려는 게 아니라 네 딸 옆에 있는 그년이 문제야, 이렇게 하셨대요. 오, 예. 그래서 부모님 너무 당황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너무 역경을 내시니까 무당분이 혹시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설마, 에이. 근데 제가 한 한두 시간째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때 거의 낮에서 오후 넘어가는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급하셨나 봐요, 마음이. 혹시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 지역에 있는 소방 거기에 연락을 해서 제 딸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제발 문 좀 따달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문 따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 귀신의 나쁜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아파트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할 수는 있었는데 그 소방관이 문 뜯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 아빠가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집 빌려주신 분한테. 그런데 그분이 됐다고 거절하셨대요. 왜냐면 몇 년 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았대요.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서 나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아니면 시도하려다가 친구한테 붙잡혔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대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하시기로는 자기는 여기서 한 5년, 6년 넘게 이 집을 맡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는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온 이후로부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 과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문수리 내가 하겠다, 그냥 가시라, 이렇게 하셨나 봐요. 예. 저는 그때부터 최대한 자취의 빵을 또 다른 데 구할 때도 나쁜 귀신이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뭐 와. 피해를 주지 않는 귀신이라면 저는 상관없죠. 근데 혹시 이것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만 귀신을 보고 나만 힘들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네. 자꾸 떠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이미 몇 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겪다 보면 네. 정말 또 화도 나실 거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귀신을 자기 친구가 본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조금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을 구하는 거는 그냥 귀신이 있다 없다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뭐 다른 팁 이런 것도 있나요? 팁이요? 팁.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요런 집이 귀신이 항상 있더라, 좀 이런 느낌? 느낌이요. 되게 신기한 집도 있는데요. 예. 오피스텔이 정말 옛날 건물이었는데 복도에 있는 귀신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세아질 수 없을 정도로 숨이 턱하고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예 없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뭐 빨래가 잘 마른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빛이 들어오는 곳은 귀신이 별로 없어요. 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집을 구하신다고 하면 정말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남동 쪽 뭐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들 지을 때도 다 그쪽을 보고 짓는구나. 그 귀신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추천하고 싶네요. 남양, 뭐 동양 이런 네. 쪽. 네.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내긴 쉽지 않겠죠. 그런 느낌을. 그렇죠. 야, 또 귀신을 보는 분들이 집을 구하는 방법인 건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저만 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직접 보이신다면. 근데 이제 네. 귀신이 보이는 집이어도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귀신이 있는 집은 진짜 위험하네요. 네, 제가 한번 겪고 나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네요. 그런 일들이. 네네, 그 집은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또 짱아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어디 가서 또 못하는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 좋은 것만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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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은 건,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했던 집은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원한이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서 죽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죽었으니까 나만 이렇게 될 수 없다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오는 좀 심신이 약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영향을 줘서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귀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어떤 집에 갔는데 유일하게 그 집에서만 우울감을 많이 느꼈고 뭔가 이상하다, 자꾸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집에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집 구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